위성군 전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새몰이를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번 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면 승부를 겨룹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레이스에 가장 먼저 불을 붙인 것은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입니다. 고기철 후보는 아침 일찍 보좌진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다시 한번 서귀포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운동화 끈을 조염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종합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판을 바꾸겠다면서 제주 제2공항 조기 추진과 마사회 서귀포 이전, 4.3 재산 피해 국가 보상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고교 후배이기도 한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준비된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즉 상대는 급조되어서 내려오신 그런 후보, 저는 오랫동안 지역에 있으면서 준비된 후보, 이렇게 차별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3호로 발탁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전략 구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서귀포시에 머물며 비공개 일정으로 지역 인사들과 만나 조직 구성 등 채비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 1호 광장 주변에 선거사무소를 차릴 예정인 김 전 차관은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는 대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을 위한 핵심 공약도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서귀포가 낳은 대통령 일꾼으로서 32년간 쌓아온 국정 경험과 힘을 이제 고향 서귀포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 그럴 사람을 지역 사람을 뽑아야 좋겠어요.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교육적인 면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일하실 수 있는 분을 보고 뽑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표심을 다져온 인물과 중앙부처 경험을 앞세운 인물의 정면 승부에 서귀포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1인 2표 행사를 유도했고 경력을 과장한 데다 제주대 약대 서귀포 유치 공약 발언을 번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후보는 사법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달부터 유류 할증료가 4배 넘게 뛰면서 항공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운항 편수까지 줄어 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주도가 특별점검회의까지 열며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남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제주공항. 하루 평균 4만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발길은 조금 무겁습니다. 성수기에 할인 요금이 거의 사라진 데다 인상된 유류 할증료까지 더해져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싼 표는 3, 4만 원이면 충분히 편도로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7만 원 정도 주고 왔고요. 7,700원이던 유류 할증료는 이달 들어 34,1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만 원이 좀 안 되던 일반 요금이 15만 원 안팎까지 비싸졌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17.3% 늘어난 반면 항공좌석 공급 수는 오히려 3.7%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해도 10몇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20만 원 훨씬 넘으니까 그리고 표가 없어요. 일단 표가 없어요. 관광업계 타격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도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회에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공급 좌석에 대한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건의하며 항공사들을 압박했습니다. 또 관광업계에 300억 규모의 특별 융자를 지원하고 단체 관광객 장려금과 개별 여행객 지원을 위해 31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30일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관광 수요를 유지하고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항공사들이 좌석을 늘릴 가능성이 낮은 데다 중동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대응책 대부분도 예산 지원에 그쳐 사태가 길어지면 관광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제주 지역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률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자 4만 4천여 명 가운데 74%인 3만 3천여 명이 19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특히 지원금을 받은 도민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탐나는 전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전국의 지역화폐 수령 비율 평균 23%보다 갑절 이상 많았습니다. 1차 지급 마감일은 8일이며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가족의 정이 그리울 보육원 아이들을 불러 매달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눔을 베풀고 있는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손님들까지 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리번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식당 주인과 같이 나가더니 과일 박스를 들고 와 전달합니다. 식당 밖에는 대파와 양파 등 식재료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식사 나눔을 한다는 소문에 하나둘 들어오는 후원품들입니다. 사장님이 좋은 일 하는데 보육원 친구들이 아무래도 과일 먹기가 힘들잖아요. 많이는 못 해드리고 우리도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고깃집을 하는 김현세 씨가 보육원 두 곳에 있는 아이들 70명에게 식사 나눔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했던 부모님의 뜻을 가게와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고 보육원 친구들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요양원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눔이 거창할 필요도 어렵지도 않다는 현세 씨의 글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후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며 음식을 보내는가 하면 추가 결제를 하거나 아예 현금을 놓고 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림으로써 이렇게 기부나 선행 같은 게 어렵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서 작은 식당에서 시작한 따뜻한 온정이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지고 릴레이 후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이 최근 개막한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관객상은 영화를 본 관람객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상으로 영화제 측은 개인적 고통을 4.3이라는 더 큰 역사적 트라우마와 연결한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 이름은의 누적 관객이 19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제주 4.3 평화재단은 오는 8일부터 4일 동안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특별 무료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신청 건수는 3,900건으로 상반기 보급 목표인 4,000대에 근접했습니다. 신청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는 기후환경부와 협의해 추경 예산에 17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이달 말까지 신청을 계속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7부대에서 여객선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경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심폐소생술 후 심장이 다시 뛰고 혈압이 회복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던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인근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높은 파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근처 시민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가 진행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군인 등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이사한 유권자가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공정선거 참관단을 구성해 모레 사전투표 장비 시연회를 시작으로 모든 과정을 참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침수를 예측하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동으로 13억 원을 들여 실제와 같은 디지털 3차원 가상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지하수 수위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집중호우나 돌발성 폭우 시 침수 가능성을 보다 빨리 예상하고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합친 주방 로봇 실증 사업이 제주의 마을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토평동 마을회와 사회복지시설인 희망날의 꿈터 두 곳에서 옥돔구이용 로봇과 핸드드립 커피 로봇을 도입하는 실증 사업을 벌입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내년에 4곳을 추가로 선정해 확대하고 도민들이 직접 주방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